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이 파카를 입고 왔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위는 굉장히 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도전망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신데 이 비상장 주식 회사가 과연 5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상장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최근 서울지방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주식 증여받고 5년 뒤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 이때 이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과연 합당한가 부당한가 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고는 아버지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그러한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자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원고는 이제 2011년 7월 달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부터 이 주식회사 B의 주식 각각 2만 주, 4만 주를 증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이 주식회사 B는요,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고, 무상증자를 2만 주 또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역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주주 우선 배정 방식에 의해서 역시 2만 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4일 주식회사 B가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이때는 무려 64만 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자녀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인 C는 2011년 봤을 때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이고, 그리고 이 원고는 이 최대주주의 자녀다. 이 자녀는 그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부터 이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4만 주를 2011년 7월 15일에 증여받았다.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 주식회사 B가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이 원고는 기존 주주이기 때문에 무상주 2만 주를 취득을 했다. 그리고 13년 10월 17일에는 주식회사 B가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2만 주를 취득을 했다. 그리고 16년 6월 4일 날은 무상증자를 이제 주식회사 B가 실시했는데 이 원고는 무려 64만 주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도합 최초 4만 주, 그리고 13년에 2만 주, 2만 주, 그리고 16년에 64만 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72만 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6년 11월 9일에 이 주식회사 B가요,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 느낌 오잖아요.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고는 참 성실 납세자였나봐요. 보시면은 원고는 이제 2014년 6월 4일에 그 무상주로 취득한 64만 주에다가 13년 10월 17일 유상증자로 이제 취득한 2만 주, 그리고 13년 4월 20일 날 무상증자로 취득한 2만 주, 도합 68만 주에 대해서 상장이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고 세금이 무려 100억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 금액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진짜 어디에 정말 옆집 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억울했겠죠. 그래서 2021년 12월에 처분청 세무서에게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주식이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원고가 취득한 신주의 상장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납부한 100억 원이 넘는 그 증여세에 대해서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합니다. 즉, 이 원고는 2011년 7월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형제자매로부터 4만 주를 증여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상증자를 받고 유상증자를 이제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합
7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상장일이죠. 상장일로부터 이제 역으로 5년 이내에 걸려드는 68만 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 주식은 그 본인이 이제 신고했던 그 주식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2011년 7월에 취득한 그 주식의 근거에서 취득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역산해서 5년을 경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요건이 미충족된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원고가 2013년 내지 2016년 사이에 취득한 신주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해서 어떻습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즉 액면 그대로 본 사안이에요. 상장일은 2016년 11월 9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2011년 11월 9일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선 11년 7월 15일만 빼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8만 주에 대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은 합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거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제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요 2022년 5월에 이제 원고가 취득한 이 신주의 취득일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좀 재조사해야 한다는 걸 취재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세무서에게 원고가 16년 6월 4일자로 취득한 신주 64만 주 중에 50%에 해당되는 32만 주는 그 취득일을 당초 2011년 7월 15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16년 이제 6월 4일날 64만 주 중에 32만 주는 당초 11년 7월 15일에 취득했던 4만 주에 근거해서 무상증자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 32만 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코스닥에 상장된 걸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피고는 이제 원고에게 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나머지 49억 8,5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미환급에 대해서 이제 미환급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역시 이 원고는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13년 22일자 2만 주, 13년 10월 17일자 2만 주, 그리고 16년 6월 4일자 64만 주 중에 50%인 32만 주를 통틀어 이제 이 사건의 신주라고 하는데 이 사건 신주 역시 어떻습니까? 5년이 경과해서 이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처분이 과연 그렇죠. 이제 그 처분이 합당하냐 안 하냐. 문제는 32만 주잖아요. 32만 주. 자, 32만 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분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13년 4월 22일 2만 주, 그리고 13년 10월 17일 2만 주, 그리고 16년 6월 4일자 이제 무상증자한 32만 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날짜로부터 취득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합당하다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서울지방행정법원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피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이 아니라 상장 이후 상장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산일이죠. 2017년 2월 9일이 이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무서는요, 이제 당초 주식의 증여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 아니라 정산 기준일이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고 하는데 참 저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7년 2월 9일이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이기 때문에 그 법률도 16년 12월 20일자로 공포된 14,488호로 개정된 그 이제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억지 주장이죠. 저도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정상 기준일이 17년 2월 9일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이 2016년 이제 11월 9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3개월이잖아요. 상장일로 3개월이 되는 날이 정상 기준일인데 이 정상 기준일을 납세 의무 성립일로 봐가지고 지금 세무서가 이렇게 이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증세법 우리 41조의 3 제1항은요, 이제 좀 내용 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얻은 그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익, 즉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잖아요. 이는 이 취지가 뭐냐고 하면은 그 실제로 상장된 후에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상장이익을 그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16년이죠. 16년 11월 9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2월 9일이 정상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상장이익, 그러니까 상장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그 기준만을 둔 것일 뿐, 상증세법 41조 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우리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를 당해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일로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피고의 주장은 좀 억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은 2011년 7월 15일 당시 시행된 상증세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 제 신주에 대한 그 상장이익 있잖아요. 아까 2만주 그리고 32만주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그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보시면은 그 상증세법 41조의 3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서울지방행정법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요. 상증세법 41조의 3 제1항은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등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때에만 이때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그렇잖아요. 2011년 7월에 취득을 했는데 5년이 지난 후 코스닥이 상장된 게 2016년 11월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 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원고가 당초 최초 주식을 취득한 날이 2011년 7월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2016년 11월이 상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법상 규정에서 어긋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증세법 41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법, 그러니까 상증세법 41조의 3 제6항에서 역시 일정한 상장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주식 등의 취득에는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상정할 수 없는 신주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얘기는 이거예요.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2011년 7월에 4만 주를 취득을 해서 최초 주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실시가 됐고 해가지고 도합 72만 주에 대한 주식을 이제 이 원고는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년 7월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그 무상증자라든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원초 취득했던 2011년 7월에 취득한 4만 주에 근거해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실들은 원모를 따라가서 그때의 그 취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이후에 그 취득일이 그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 역산에 다 걸려진다라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원물에서 그냥 몸통에서 분리해가지고 분리된 그 부분만을 갖고 이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원통에서 분리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갖고 상장 프리미엄을 계산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증세법 41조의 3 제 6항은 보시면 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신주를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을 본다는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증세법 41조의 3 제1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과세 물건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전체로 확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주식이 상증세법 41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 그러니까 원물에서 분리된 그 몸통에 불과한 그 주식에 대해서
이 사건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조금 이제 좀 어려운데, 주식은 여러분 조금 이게 좀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2011년 7월 15일 날 이제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아버지 형제 자매로부터 이제 4만 주를 증여받았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4만 주의 이제 당초 주식에 근거해가지고 무상증자도 받고 유상증자도 받고 또 무상증자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2016년 6월 4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도합 72만 주의 이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식회사 B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주식회사 B가 2016년 11월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잖아요. 이럴 경우에 상장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걸려들어야 되는데 역산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2016년 11월 9일부터 역산을 했을 때 5년 이내라 그러면 2011년 11월 9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최초 취득했던 그 주식의 취득일이 2011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5년 밖의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초 주식에 근거해가지고 취득한 그 이후의 주식들도 당초 주식에 연결돼서 줄줄이 끌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초 주식에서 분리돼가지고 그 원물에서 분리된 나머지 주식을 갖고 증여세를, 즉 상장 프리미엄에 대한 그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비상장 주식 회사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이제 촉망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향후에 5년 이내에, 그리고 5년이 경과했을 때 만일 그때 코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 이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우리 증여세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즉 상증세법 41조의 3호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